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고현입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인물들 여기까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 포인트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김사화 기자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곡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이 지지율 격차가 많이 이제 좁혀졌어요. 근데 이제 이 후보는 이거를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데드 크로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한 거다 뭐 이런 뜻인데 두 후보의 지지율 변동 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됐을 때는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10% 가까이로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부터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또 후보 본인의 말실수 이런 것들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 평가가 많은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대인 윤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격차가 줄어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27일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이 후보가 39.7%, 윤 후보가 40.4%를 기록했습니다. 0.7%포인트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30%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 역시 지금의 초박빙 흐름이 본인의 상승세가 아니라 상대의 하락세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상대방 때문이다. 뭐 이런 거 보니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힘을 쏟는 이유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모두 뭐 단일화가 뭐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에게는 박스권 돌파가 굉장히 절실한데요.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2대2로 붙으면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윤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철학을 담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또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집안 싸움으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이탈한 상황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 지지층을 끌어모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12월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안 후보는 V3 백신을 만들고 4차 산업에 대한 고민이 확실한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다. 평생 검사만 해서 상상력이 박제된 윤 후보의 사고로는 안 후보의 발랄한 과학기술을 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5%를 넘어 8%까지 치솟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여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지지율 10%를 넘긴 뒤에 조금 더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단일화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안 후보가 아직까지는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후보 혼자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단일화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대장동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이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던 이 대선판에 좀 묻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12월 21일 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제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대장동 관련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서 12월 10일 날 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뭐 유서를 남기고 자택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야당에서는 곧바로 몸통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래가면서 이제 공격의 수위를 높였는데 어떻습니까? 김문기 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야권에서는 거센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이재명 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거의 안 남았다. 중요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몸통만 놔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의 여당 눈높이 맞춤 수사가 비극을 초래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대장동 검찰 수사는 윗선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도는 와중에 안타까운 죽음만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가 12월 22일에 김 처장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전화도 꽤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015년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난 사진이 공개되고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후보가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자들과 선을 그으면서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자들과 선을 그는 것 말고 또 이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검 도입에도 당당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으면은 내가 토론에 참석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고발 청부 의혹 이걸 좀 묶어가지고 쌍특검, 모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상설 특검을 촉구하는 서한은 이제 법무부에 전달하고 뭐 이런 일도 계속 벌어졌죠. 이 후보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건은 달았습니다. 뭐 당연한 전략 같기는 해요. 그 조건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포함된 사건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후보는 12월 22일에 보도된 SBS와 인터뷰에서 특검은 받겠다. 대신 대장동 개발 초기의 자금 조달 부분에서 윤 후보와 연관이 있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김문기 처장의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윗선 수사가 아예 막혔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혹시 합의가 돼서 특검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끝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후보 지지율이 안정권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의혹이 계속 부각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변곡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보면은 이 가족 리스크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즉 이제 배우자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이거였어요. 뭐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의 사과로 이어졌고 어쨌든 이 공정이라는 그 이미지 여기엔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아들과 관련된 의혹, 즉 아들 리스크가 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16일에 이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날 이 후보는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사과는 했지만 어쨌든 지지율에는 좀 영향을 미쳤죠. 네,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비슷한 시기에 터지면서 양측의 지지도가 동시에 하락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와 아들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곧바로 사과를 했는데요. 반면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과보다는 해명이 먼저였습니다. 두 후보의 이런 태도 차이 때문인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해서 12월 22일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이 후보는 37%, 윤 후보는 40.1% 지지를 얻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 후보는 0.1%포인트, 윤 후보는 5.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 불법 도박 의혹은 빠른 사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뭐 성매매 의혹 그리고 대학 입시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이제 관련된 그 측에서 이제 고발이 이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의 아들 관련된 의혹들을 해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송영길 대표는 12월 24일 KBS 방송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일이 터지자마자 조건 없이 사과드리고 당내에서도 아들을 불러다가 조사했다. 취조하듯이 조사를 별도로 했지만 성매매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후에 불러다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여러 차원의
차원에서 점검했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들의 입시 의혹을 놓고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2월 27일 민주당사에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성명에 참여한 66명의 의원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수가 아닌 재수였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2012년도 전형으로 입학했다.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양쪽에서 이제 가족 리스크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 또 빠른 사과 이런 것들을 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과들이 여론 흐름에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네,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월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작 뭘 어떻게 잘못했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본론이 빠져있는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같은 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과로밖에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지 않느냐. 이 사과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사과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은 이 후보 아들 역시 김건희 대표처럼 공식 석상에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 변곡점이 될 만한 그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그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전국을 순회했었던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중단한 상태고 지금은 그 정책 행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이 아들 의혹 이런 것들은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런 태도로 이제 맞서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그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골든 크로스를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